국민의 숫자가 대략적인 추정에 의해도 약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10분의 1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100만 당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포괄 이념, 아까 말씀드린 3인주의적 이념에 기초해서 제3지대에 재창당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노동당, 정의당, 그 다음에 다양한 대한정당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3지대에서 완전하게 해체 후 재창당하는 방식으로 정치 질서를 재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보 재편이 아니라 정치 질서 재편이다. 이런 답변이셨고요. 두 번째 윤현식 당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두 가지 질문이죠. 진보 재편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고 진보 재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의 미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보 재편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진보 재편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와 가능이 충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없이 단순히 지금 당장 재편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는 사실은 진보의 가치와 진보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폐지한 채 그 답을 찾기 전에 누구랑 할 것이냐만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보 재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진보 재편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체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주체들에 대해서 연대연합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작년 3월에 우리 당의 전국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진보 정치 재편의 4대 원칙을 노동당의 4대 원칙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4대 원칙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정치 조직들이 우리 외곽에 있는가 라는 것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노동당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진보 정치 세력들이 그 4대 원칙에 부합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모습,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가능했었는가라는 부분이 지금 아쉽고요. 그렇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은 자 앞으로 우리 진보 정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정치 구도 속에서 진보적인 가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보수 정치 세력과의 대응할 수 있는 그 앞에 대척이 될 수 있는 진보의 프레임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도 좋고요. 가치에 대한 합의도 좋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상호 연대 연합의 어떤 그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손을 합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 최대 강령이 아니라 최소 강령에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면 저는 그때부터는 구획 정리를 할 수 있는 진보 재편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고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되고요.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먼저 이것이 바로 진보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 재편의 그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제가 필요하다. 전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나노원 당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에서 진보를 표방한 당들이 하나로 뭉쳐진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이 시대에 맞는 버전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편을 주장하시는 많은 동지들의 심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 정치활동 거의 혼자 합니다. 지역 거점 공간 거의 혼자 운영합니다. 모두 당 활동가들의 모든 그 희생을 강요한 시스템이고 막상 선거 들어가면 제 3후보는커녕 4, 5후보가 됩니다. 이러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도 좁고 자기의 정치 전망도 세우기 어려운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재편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주체가 당원들이 아니라 소수의 정치 리더들입니다. 두 번째,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당 대회를 통해서 이런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희박하다고 봅니다. 제가 정책당대 사전토론회뿐만 아니라
친자파 당원회의 차원에서 전국을 다 도달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가 22번째 토론입니다. 제가 만난 당원 동지들의 분위기를 보니 제 편에 대해서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당의 애정을 갖고 남아드신 분들이 그런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세 번째, 미래 전망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진보 정치의 어떤 그걸 가지고는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진보 혁신회의란 기구는 노동당이 주인공이었던 게 아닙니다. 노동정치연대라는 그룹이 사실상의 그 제안자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보혁신회의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때 아무런 역할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핵심이었던 노동정치연대는 이번 민주노총 선거, 위원장 선거를 볼 때 사실상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불안정성이 너무 심각합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연속 선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결과를 가지고 뭉친 그 정당은 반드시 붕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재 동지께서 해주시죠. 저는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안 이제 시리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 진보 진영 전체적으로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각종의 평가서를 취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다가 전국적으로 진보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의 총 합계가 9.2%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진보 정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진보 정치에 일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네 개로 쪼개서 그것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호지심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진보 재편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앞서서 저는 먼저 한국 정치의 재편이 필요하고 가능한가라고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에서 저는 어떤 것도 바꿀 의지가 없는 집권여당, 그리고 무엇 하나 바꿀 능력이 없는 제1야당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의지도 능력도 없는 양당 정치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필요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해내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진보 정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급적 단결을 진보 정치로부터 다시 모색하기 위해서 저는 진보 정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당의 유보 결정 이후에 일단 중단된 진보 재편 논의의 열쇠는 노동당이 쥐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논의의 정치적 소집권자입니다. 따라서 아까 발제할 때 열쇠 모양으로 형상화한 프레지 모델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대참사 후에도, 경비 노동자가 분신 끝에 사망한 후에도, 국밥값 올려놓고 세상을 등진 한 어르신의 사망 사건을 접한 후에도 우리가 진보 정치가 무엇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적어도 지금 당장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지금 우리가 노동당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재편 당론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보 정치를 재편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정의당은 9차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진보 혁신과 재편에 공감하는 세력과 폭넓은 규합을 추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당의 유보 요청에 의해서 중단됐지만 진보 혁신회의에 참여했던 여러 단체들이 진보 정치 재편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이 진보 재편에 나서자고 결정할 수 있다면 진보 재편의 대세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한 이런 시간에 진보 재편에 대한 의지를 당내에서 형성하고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당원 총투표라고 하는 절차를 우리는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원들의 총의를 통해서 진보 재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쟁점이 조금 분명해졌죠. 주제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아까 원래 순서대로 김태엽 동지께서 먼저 1분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을 받은 동지께서는 이제는 2분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초 말미를 드린다 그러니까 2분 30초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마시고 2분으로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답변에서 그 진보 진영의 재편이 아니라 정치 질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일환으로 진보 진영 재편이 추진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우리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보 진영 재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보 진영의 재편론은 우리 당의 위기 그리고 당 활동의 피로감 누적으로 인한 거의 단말마저 선택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릇 정당이라고 한다면 정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 재편이라고 한다면 이념, 노선, 전략, 향후의 정치 전망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진영의 재편, 정치적 재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이 현재까지 그 진보 재편 그룹에서 제시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도 나경채 동지에게 질문하신 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에 대한 논의는 전면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까지 휩쓸 정도로 그에 대한 논의가 안내되고 있지는 못했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앞선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당들끼리 필요에 의해서 재편 논의를 하자 또는 뭐 통합하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회주의 또는 삼인주의라고 하는 이념적 좌표가 어느 하나로 선택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 재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주의, 삼인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에 동의하는 이런 이념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념 중심으로 진보 재편을 사고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확장되어야 하는 진보 재편, 진보 정치의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것은 피로감이나 위기에 대한 단순한 대응은 아닙니다. 한국 정치가 저는 재편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1야당이 저는 당분간은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의 자유당 정권이 노동당 정권에 의해서 몰락의 길을 걷고 끝내는 소멸되었듯이 그 재현을 한국 사회에서 다시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후년부터 3년 연속 계속되는 선거 시기에는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현식 동지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3인 모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누리 왼쪽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제1야당인 새정연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작은 정당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어떤 거대한 새로운 3인주의적 정당의 어떤 탄생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 이제 거대한 어떤 용지가 있으시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세력 조직 중에 이제 시민운동 조직이 있고 그 시민운동이 실제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 사회의 거대 시민운동 단체가 사실상 실질적 정치를 하면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현재의 기득권적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정당, 특히 진보 정당과의 관계를 대단히 소원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3인당이라는 또 3인주의라는 그 틀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시민사회가 지금의 태도를 극복을 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질문 자체가 상당히 또 포괄적이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3인주의 이념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우리가 국민적 대중정당으로 서기 위한 조직적 지지 기반의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3인주의 나라들에서 다양한 이슈와 아젠다를 중심으로 정치적 조직화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경우 정치적 조직화가 상당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운동으로는 발달해 있는데 정치적 조직화로는 부족한 거죠. 여기에
그들 그 주요한 시민운동 세력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저희가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그 시민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당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통진당 같은 경우 통합진보당을 보죠. 통합진보당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는 물론 그 이석기 그룹도 있겠지만 통진당의 당원들이 대부분 다 대중운동 속에 뿌리 깊은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당원들의 대중적 기반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부분 시민운동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완전히 우리의 마인드를 혁신시켜서 삼인주의적 아젠다를 가지고 시민운동의 대중적 기반 속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우리 정책 섹션에서 얘기했던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그 상가 임대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그 활동을 정말 제대로만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도운동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노동당 장기 성장 전략 위원이었습니다. 지난 전국이 때 채택된 장기 성장 전략을 만든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뭐 재편되면 그 장기 성장 전략은 반년짜리가 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김상철 사무처장께서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저도 삼통치킨 단골입니다. 제가 삼통치킨에서 먹은 닭이 얼마나 많은지 닭다리살 조개를 팔고요. 죄송합니다. 박영재 동지는 평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자주 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거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박영재 동지한테 세 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편의 동력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정의당과의 통합을 1단계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진당 혹은 새정치연합의 이탈 세력까지 포함하시는 것인지. 세 번째, 당의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당원 총투표를 계속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묻겠습니다. 네, 재편의 동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는 아까 진보정치 재편을 기대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세력이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노동당이 나서기만 한다면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이미 결의를 한 여러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저는 당의 미래가 제출한 문서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당원들의 의사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당원 총투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당과 그다음 기타 진보혁신회의 등에 함께하고 있는 조직과의 통합을 1단계로 표현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러면 이것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통합진보당과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일정한 세력들과 2단계 통합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을 굳이 1단계라고 표현한 이유는 나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서민주의를 주장하시는 동지들도 언급하신 바 있는 녹색당이나 또는 1단계 통합에서 배제되어 함께 하지는 아쉽게 못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정치 세력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일정한 협동조합 세력 등을 1단계에서 챙길 수 없다면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연속해서 진보정치가 성장,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시간 남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야경태 동지께서 마이크를 놓으실 상황이 아니고 지금 질문을 하셔야 되는. 한 10초만. 예. 네, 그럼 제가 10초만 답변을 아까 깜빡하고 못해서요. 당원 총투표를 제가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당원 당규상에 새롭게 도입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제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신자파 당원의 나도원 동지에게 곧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장문에 녹색좌파 대중정당과 녹색좌파 정치연합을 주장하셨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혁신세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지 이번 호에 쓰신 이거죠. 21페이지 네 번째 줄에 혁신세력은 허영구, 민주노총 혁신세력은 허영구 선본이다라고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14번째 줄에 정치연합이란 2016년을 목표로 결집을 시작하면 15년부터
녹색당 민주노총 혁신 세력과 공동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연합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의 한 정파 조직이 공개적으로 대중 조직의 특정 선보를 지지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두 번째, 민주노총 내의 특정 세력만을 혁신 세력으로 지칭하고 그들과만 정치연합을 하자는 것은 자칫 진보 정치에 이어 민주노총마저 분열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녹색당은 공식적으로 통합은 말도 할 것 없고 연대연합도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2단계에서 녹색당은 당연히 빠지겠네요. 1단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기관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특정 그룹을 지칭한 게 아니라요. 녹색 좌파 정치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 선거에서 이가병 우리 당원, 노동당 노동위원장입니다. 우리 당원이 선대본부장으로 들어가 있는 그 선본에서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신자유주의 종식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녹색 좌파 정치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외우고 있네. 이것을 제가 언급한 걸 보면 그렇죠? 그리고 녹색당 같은 경우 녹색당에서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채택될 점만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토론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선거에서 기본소득과 그다음에 정치제도 개혁, 이 녹색경제 이런 고리를 가지고 같이 공동정서를 펼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특정 그룹만 제가 민주노총의 혁신 세력으로 지칭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든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허영근 선관이라든지 한상경 선관에 들어있는 일정한 그룹들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2010년 선거부터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만한 고리들이 있고 네트워킹도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차이들이 뚜렷해지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가 좀 구체적이고 깊이 들어가면 역시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쉬어가는 그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깜짝 쉬어가는 코너의 지금 주제는 내가 제출한 입장은 단언컨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사다리를 타지 않고 먼저 말씀하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실수록 아마 당원 우리 동지들께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운동주께서 먼저 하시죠. 그거 영향력 때문에 못 잡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사실은 2014년은 노동당에 무엇이었냐라는 질문도 두 가지 준비했었는데요. 같이 말씀드릴게요. 2014년은 노동당의 카톡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제안은 텔레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예. 저의 제안은 한마디로 들었다 놨다 하자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보 정치판을 들었다 놨다 하겠다. 그 다음에 의원실 분께서 아무래도 순서대로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당의 미래가 제안한 제안으로는 행복 밥상입니다. 이 준비된 답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진중하게 듣고 계십니다. 예, 당이 당원들에게 이 당의 당원이 돼서 행복했다. 이 당의 당원이 돼서 오늘 하루 밥맛이 좋아졌다. 그런 당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당의 미래가 제안문을 제출했습니다. 예. 행복한 당을 만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김태형 동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일대 전환의 비책이다. 노동당의 비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비책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깜빡하는 질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네요. 세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곧바로 지금 이어갈 생각입니다. 1차 심화 토론 때 뒤에 뭐가 다시 나왔죠. 주도권 토론이 아마 오늘 토론의 여러 가지 형식 중에서는 가장 좀 직접적이고 치열한 그런 토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분입니다. 10분이고 다른 어떤 토론자에게 질의를 해주셔도 괜찮고 2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된 토론을 할 기회가 되시니까 본인의 입장을 더 세게 드러내기 위해서 질의를 해주셔도 주도권을 행사해 주셔도 좋고 또 타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예각적인 질문을 해주실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다리를 타겠는데요. 좌우측에서 하셨으니까 나경채 동지께서 먼저 번호를 선택을 해주십시오. 1번 하겠습니다. 예, 나경채 동지가 1번입니다. 윤현식 동지가 2번입니다. 그리고 김태현 동지는 자연스럽게 3번 하겠습니다. 3번이고요. 나도원 동지가 4번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순서가 엇갈렸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나경채 동지께서 첫 번째 주도권을 쥐고 토론을 10분간 진행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입니까? 예, 김태혁 동지께서 두 번째 주도권, 세 번째는 윤현식 동지가 세 번째 주도권이고 마지막 나도원 동지가 마지막 주도권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10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숨이 찹니다. 신자파 당원회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기 1차 정부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없었지만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3월달 바로 이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안건 번호 10번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진보정치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로 시작해서 마지막 문장이 진보신당은 이런 깊은 책임감으로 위에 제시한 진보정치 재건 4대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 및 세력과 진보정치 재건, 보수정치 세력을 넘어설 대안 세력으로서 진보정치 세력의 결집을 이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보정치 결집은 우리를 향한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3기 1차 전국위원회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이 결의문의 내용이 지금 평가했을 때 부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진보정치 세력의 결집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2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글을 길게 쓴 데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길게 못하니까요. 2분까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전국위원이었고 저쪽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4대 원칙 세운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맞는 상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 대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한 진보혁신회의가 사실상 재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신자파 당원에는 100년, 200년 독자파 아닙니다. 재편을 넘어서 가치 있는 재구성으로 가자. 명분과 현실성 있고 미래 전망 있는 재구성으로 가자라고 주장한 것이지 우리 당이 이미 결정한 결정을 거부한다거나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조규위원으로서 확인드립니다. 네, 원칙적으로 이 결정이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옳은 결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파 당원회의는 이 결정에 근거해서 당이 진보혁신회의 준비 모임에 참여할 당시부터 이 논의에 우리 당이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고 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당의 미래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들은 질문과 같은 질문을 당의 미래에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 당시에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노력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예, 잘못된 거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굳이 저희들 지금 자료집에 55페이지에 당의 미래가 제출한 그 문건 안에 2013년 3월 전국에서 결정된 진보정치 세건의 4대 원칙이 바로 우리 진보 재편의 노선이라고 분명히 당의 미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 절대 하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이 유효하고 앞으로도 이제 진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그럼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 6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누구의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제가 봐왔던 그 과정 속에서 당내의 분란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진보 재편을 이야기하는 그룹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음을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6월 지방선거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보여졌었던 그런 문제들, 즉 이 4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만큼 신뢰성 있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가.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 재편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를 먼저 설정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4대 원칙에 근거한 진보정치 결집이라고 하는 목표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원칙을 정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잘라버리겠어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기준에 동의하는 세력과 우리가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가 이 4가지 기준에 비추었을 때 단칼에 현저하게 미달한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룩해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보탭니다. 또 하나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자파 당원회의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제가 가끔 일본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도 기본소득 논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구구파 정치인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것은 구구파도 주장하니까 나쁜 정책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논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층위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당이 중심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방식, 절차, 효과, 문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신자파 당원회의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4글자만 반복하고 계시다. 따라서 당원들 앞에서 저의 남은 시간 동안 신자파 당원회의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다 토론했는데 좀 보시네요. 국민고문은 신자파 당원회의 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저희가 육성자파 정치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4가지 고리를 제시했습니다. 정치제도 개혁, 신자파 당원은 정치제도 개혁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데요. 그리고 하시모토 얘기를 자꾸 하셔서 저도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많이 토론에 다니면서 좀 이름을 외웠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세계에서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독일입니다. 어떤 정권이 만든지 아십니까? 나치가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부경설까지 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당에 이미 전직 대표였던 홍세아 동지, 현직 고문인 금민 동지, 현직 부대표인 장석주 동지를 비롯해서 많은 당원 동지들이 기본소득에서 관심 있고 그걸 설파하고 계십니다. 이거에서 당이 화합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자파 당원회의도 그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죠.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다양합니다. 그 답을 신자파 당원이 너희는 어떤 비례대표제냐? 너희는 내각제 편이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 좀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희 입장은 지난 12차 토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불로소득인 금융과 지대의 과세함으로써 그 재원을 통해서 많은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과 이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활동 영역, 생존 영역을 확보해가는 과정으로서의 부분소득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2분 조금 안 남아서요. 3인 모임에 원래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답변을 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의 문제의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 모임은 복지에 찬성하는 반복 세력 대 복지에 반대하는 반복 세력의 구도를 만들어서 우리 당처럼, 새누리당처럼 우리도 북한 마케팅을 공유한다면 반복이라는 공통점이 소거되고 복지 찬성, 복지 반대라고 하는 정치적 논점만 남는다. 이러한 구도로 한국 정치를 재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주장을 가장 먼저 했던 장기표 선생 같은 경우 반북 좌파와 반북 우파의 구도를 만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좌우 합작 반북 연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반북 좌파는 사문모임 내부에서도 정확히 합의된 의견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철회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또는 현실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50초 남았네요.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요. 제 주어진 자유 발제 시간에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나경채 동지가 30초 시간을 더 쓰실 수 있는데 쓰시겠습니까? 사회자님의 진행의 취지에 공감하기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주도권을 행사해 주신 나경채 동지께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이게 좀 쉽지 않죠. 사회자도 해야 되고 자기 주장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태형 동지신데요. 주도권 10분 토론을 진행하신 다음에는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PPT 좀 띄워주십시오. PPT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그룹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삼인주의에 기반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중적인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것에 기반해서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조직하고 이 성과를 모아서 장기적으로 새누리의 왼편을 차지할 수 있는 정치 질서를 재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위해서 향후에 저희 삼인주의 그룹이 당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 조직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 당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른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이게 한 17장으로 준비를 해왔던 PPT인데 기조발제 시간에 7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잘라서 계속 발표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문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문위 활동에서는 아까 이미 정책 세션에서 나타났지만 저는 그 국민연금 하나로 운동이 상당히 위력적인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연금 하나로 위원회 혹은 세월호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관폐화 문제가 상당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폐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20 혹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그래서 공기업을 개혁하고 올피아라는 것은 이제 모든 피아입니다. 관폐화, 정폐화 모든 걸 포함해서 올피아를 척결할 수 있는 척결위원회 이런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부문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 전체가 3인주의적 혹은
다양한 시민운동이 존재하는데 이 속에 들어가서 대중운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의 경우는 청년복지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회원수가 300명에서 500명 정도 이미 그 조직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건강보험 하나로,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 의협, 생협, 사회적 경제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당 전체가 전당적으로 대중적 기반을 장악하자,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이제 3인주의 대중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전체에 일종의 방향타이자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센터 활동을 강화하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문에 대한 아젠다를 구성하고 당혁신운동을 주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센터의 주 활동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사실 논의됐던 모든 그 입장들을 포지티브한 측면으로 모으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의 중심을 세우고 정치적 재편을 통해서 현실적 전망을 찾아서 다양한 정치적 혁신을 시도하면서 이건 이제 신좌파 당원의 입장일 거고요. 정치적 재편을 통해서는 이제 진보 재편파의 입장일 거고 당의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당의 미래로 쪽에서 주장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누리의 유엔표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다양한 입장들을 제출했던 그룹들의 포지티브한 측면만을 모아서 저희가 제시했던 독립운동, 3인주의 대중운동, 정책센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한다면 우리 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를 충분히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일대도약의 전환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당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신좌파 당원회의가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정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대국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센터를 우리 당 내부에서만 만들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양한 세세연이나 사디연이나 현대인 연구소 같은 다양한 연구소를 당 외부의 연구소에서 우리 당이 필요로 큰 차이가 없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 정책 아이디어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대중운동 속에서 내부에서만 생각합니다. 이미 다양한 세세연이나 사디연이나 현대인 연구소 같은 다양한 연구소를 당 외부의 우리 당이 필요로 큰 차이가 없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 정책 아이디어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대중운동 속에서 국민연금 하나로 청년주거 유년 같은 이런 대안들이 이미 구체적인 수준에서까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당의 조직적 중심을 그 지역 당협이 아니라 광역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중앙에서 당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인지도를 확보해야 되고 전국적 노출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중심적 활동이 그 지역이나 지방선 그 기초의원 이런 걸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 중심의 선거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주장을 했듯이 우리 당의 당원 모임을 직업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야만 당원들이 당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현대인의 대부분은 하루에 거의 절반 이상을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자기 직업이 그야말로 그 정파이 당적 논의에 참여할 만한 유인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직업 중심으로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문이 같은 경우는
하는 게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당의 운영이 변화한다면 충분히 우리에게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힘이. 그다음에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재정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재정이 위기 진단에서 나왔지만 그 0.억 원, 6,7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당비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당의 모임을 직업별 당원 모임으로 전환할 수,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전문직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당원 모임 활성화만 내는 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대충 추산, 당의 운영을 약 2.5억 정도의 당비가 충분히 거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조직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인드가 기존의 녹색사회 유지라는 실체 없는 이념, 여기서 벗어나기 가능한 인정받을 그 현실적인 운동한다면 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도 우리 당 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리고 또 또 흔히 적으로 이런 게 리더가 나오는 부모님 그 운동을 통해 위로 이런 그 새로운 지도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미 인물에 대한 투자를 부모님이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까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도